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오후장은 좋은 분위기를 쭉쭉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일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시장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이 한때 붕괴되기도 했었죠. 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것일까? 외국인들 자금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지수 하단을 더 열어둬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또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면서 올라오는가 싶더니 양전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좀 드라마틱하네요. 또 코스닥도 지금 약보합권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질문을 바로 드려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2,400선을 찍고 만회했다가 지금 다시 또 주춤하는 모습. 일단은 바닥은 좀 찍었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우리 8월에 봤던 블랙먼데이 이후로 또 최저점인데 아직까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진 않았잖아요. 오늘 반도체 오르긴 하지만 섹터 확실하게 돌아선 건지도 잘 모르겠고 2차 전지는 오늘 또 부진하고 여러 요인이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바닥은 찍었다라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여러모로 놀랐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지수 보고 놀랐고요. 네. 두 번째로 삼성전자 상승하는 거 보고 놀랐고요. 네. 세 번째로 2차 전지 빠지는 거 보고 네.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그럼 이 비이상적인 흐름을 잡아주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결국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와야 원활하게 들어와야 가야 할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오고 일단 처졌던 부분에서 이제 수급의 회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반도체 IT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라고 고민이 되는 부분은 코스피 현재 장중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만약 외국인의 이 매매 동향 자체가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우장주 전체적으로 또 수급이 개선이 될 여지가 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서 긍정적인 시그널은 일단 1차적으로 보이긴 하나 우리가 계속 속았죠. 네, 반도체에 속고, 네. 2차 전지에 속고, 수급에 속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장 후반까지 어떤 지수의 연속성을 좀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증시가 우리가 이제 올라갈 때 되니까 또 꺾이기 시작합니다.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미 증시가 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 상승한 것도 다음 주에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단일 시장,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의 수급을 먼저 체크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 내에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오르고 내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올랐는지, 트럼프 혹은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가 올라서 올랐는지 아니면 엔비디아와 애플 혹은 빅테크 기업들 때문에 지수가 올랐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전자보다 후자의 경영 때문에 오른다라고 하면 다음 주 초까지는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확실히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그리고 미증시가 우리 쉬어갈 때 또 상승이 나온다면 뭐 때문에 올랐는지 단순 또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쪽 때문에 오르는 것보다는 말씀해주신 기술주가 올라서 상승이 나와줘야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좀 체크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금리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금리 인하 너무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12월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꺾인 것 같거든요. 이것 때문에 간밤에 미증시가 좀 지수가 눌리기도 했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일단 금리 인하 관련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12월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직 높다고 보시는 거죠? 12월은. 네. 중요한 거는 12월이 아니라 그 다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도 지금 최근에 국채 금리가 그 9월 달에 B컷을 했을 때 10년물 기준으로 3.6%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한 4.4% 언저리까지 올라온 것은 네.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9월 달 이후에 고용 지표 보면 되게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미국의 경기 성장률도 상당히 좋았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FOMC가 금리 인하하는 게 맞았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빨리 금리 인하하라고 했다가 막상 금리 인하하고 나서 경제 지표를 보니까 이 금리 인하하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들이 계속 나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3% 후반, 4%까지 올라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슈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미 시장은 빠르게 미국이 금리를 확 내리기보다는 천천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년 같은 경우는 뭐 분기에 한 번 정도씩 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니까 파월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을 어저께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국채 금리가 추가 상승 가능성 여부를 좀 더 봐야 되겠죠.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4.5%를 훨씬 뛰어넘는 것인지 지난번에 4.6%가 넘어갔을 때 증시가 좀 영향을 받았었어요. 그 미국 증시도 여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겠고 또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유동성 공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증시는 공교롭게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증시가 최고가인 상황에서 이런 게 동시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며칠은 조금 더 보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려가 되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트럼프 쪽에서 IRA 폐지 계획을 또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오늘 2차 전지 섹터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도 급락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 당분간 김태성 본부장님, 2차 전지는 완전히 우리가 좀 피해 있어야 되는 섹터인 건지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신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만 보유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아직 당선인인데 예. 마치 벌써 이제 대통령이 된 그러니까요. 것처럼 네. 현재 대통령의 입보다 더 강한 그의 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더욱이 지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의 이제 최근의 그 유대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맞나 싶을 정도로 또 강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참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캐즘에 대한 우려를 계속 안고 있었던 상황, 기다려보자, 3분기에는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희망 때문에 지금까지 왔었거든요. 하지만 3분기에도 그들이 지금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 3분기보다 더 나은 4분기 업황을 좀 회복시킬 만한 발판들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는 이 업황의 회복이 아니라 업황이 조금 더 둔화될 수 있겠구나,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투자 심리를 더 자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밍적으로도 테슬라의 조정도 굉장히 세게 나왔던 이제 간밤의 미국 증시였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과연 IRA가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폐지가 될까? 그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행복 회로, 그러니까 희망 회로를 돌려보는 거죠. 예. 일단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결국은 이 주가의 조정도 끝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끝을 아직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외국인들의 오늘 장중 매매 동향을 보면 에코프로, BM,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주들을 조금 담는 모습들이 중간중간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메이저 수급의 동향을 봤는데 그들이 지금 보여주는 낙폭 대비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나은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이제 주말 사이에 고민을 하셨다가 다음 주 초에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랫골이 달린 종목군들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아랫골이가 단순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아니라 정말 외국인 혹은 기관 수급에 의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우리도 일단은 그 수급을 이용하면서 동참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대신에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저도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개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제가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 매수라면 예.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네. 신규 매수를 하실 때 반도체에서도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힘들 때 다 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회복할 때는 누가 먼저 움직이냐면 대장주부터 네. 움직인다라는 것. 2차 전지 지금 다 같이 힘들잖아요. 회복할 때 그럼 누가 먼저 오를 거냐?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먼저 혹은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좀 강하게 오를 수 있으니까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떨어지는 칼날의 섹터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거라
너무 중소형주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장주 위주로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역시나 대장주 위주로 나중에 반등 나올 때 가장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40만 원 위에서 정말 잘 받쳐줬었거든요. 2차 전지 섹터 안 좋아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가 대장주 역할 잘해줬는데 오늘 좀 크게 밀립니다. 각각 10% 정도 급락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유창희 본부장님,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에서 ESS 배터리 공급 재파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은 일단 그거보다는 IRA 폐지 뭐 이 이슈를 더 크게 받고 있긴 해요. 그래도 이 ESS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본다면 지금처럼 전기차 섹터가 2차 전지 섹터가 좋지 않을 때 이런 ESS 쪽을 보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미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는 ESS 쪽으로 해가지고 작년부터 조금은 전환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배터리 생산 라인을 ESS로 전환시키면서 준비를 해왔던 것들이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또 ESS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간 것은,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은 ESS가 급성장하기 때문이죠. 물론 전체 ESS가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5%밖에 안 되지만 이 5%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G 에너솔루션의 주가도 보신다라면 2차 전지 때문에 올라온 게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2차 전지 관련돼서 뉴스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별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벤츠, 포드, 리비안, 뭐 10조 원대, 수조 원대의 어떤 계약을 맺었어도 주가는 반응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BMS 관련돼서 추석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배터리 안전장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LG 에너솔루션이 상당히 특허가 많다고 하면서 움직였었고 또 4680인가요? 아무튼 그 테슬라의 어떤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움직였고 또 ESS 이슈가 나오면 움직였던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뉴스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2조 원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4년 동안 2조 원이면 어떻게 보면 연간 매출이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당 매출로 본다면 LG 에너솔루션의 전체 매출로 본다면 아주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주가의 하락을 크게 방어하지 못하지만 이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규모 계약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길게 봤을 때는 또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포인트도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완성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해 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오늘 IRA 폐지 계획 여기에 좀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완성차 쪽 일단 현대차 주가는 오르는데 기아는 내리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생각보다 오름폭이 좀 더 커졌어요. 2% 이상 오릅니다. 이게 악재를 선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생각보다 이 뉴스가 뭐 현대차 완성차에는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어느 쪽으로 보세요? 일단 현대차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난 네. 어제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에 테슬라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작 보조금 못 받으니까 받고 있는 쪽을 트럼프가 좀 세게 옥죄어주면 본인들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네. 현대차, 기아도 조금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작년부터 올해 현대차, 기아의 판매량 자체가 너무 좋았고 예. 영업이익단도 다른 어떤 완성차 브랜드사보다도 압도적인 상승률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옥죄어오는 게 이 산업 전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어도 다른 브랜드를 충분히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을 갖고 있는 현대차, 기아에게는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트럼프 이기 시기에 안 바뀔 한 가지는 강달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달러의 수혜를 받는 현대차와 자동차죠. 기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장기적으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는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그러면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현재 가격 현대차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제 벌써 11월 중순이잖아요. 이제 예. 조금 있으면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연말 이야기하면서 배당에 대한 이야기 또 할 시기가 또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뭐 미 대선 있었죠. FOMC 이야기 있었죠. 또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 있죠. 그래서 정신없지만 결국 연말이 다가오면 배당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 많이 또 거론이 되는 게 완성차, 현대차와 기아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투자의 관점으로 그냥 조금 여유롭게 가져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괜찮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더라도 자동차 쪽은 또 수혜 업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도체 이야기 해볼까요? 54층을 회복한 삼성전자. 어제 4라는 숫자 딱 보자마자 이건 사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 내려가니까 사실 이게 바닥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도 놀랐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7% 넘게 오릅니다. 뭐 7, 8% 강세. 지금 살짝 오름폭 줄이긴 했지만 53,500원 선에서 거래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2.6% 오르고 있고요. 자, 먼저 삼성전자가 제일 궁금해요. 유창희 본부장님.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가 정말 바닥이었다. 이렇게 좀 확신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길게 보면은 어제가 바닥은 아니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진짜 바닥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가 진짜 바닥이 아닌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49,900원을 다시 확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 여기서 만약에 영원 쭉쭉쭉 올라서 100만 원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예. 상승을 계속 유지가 되느냐,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속 하락을 하느냐의 여부인데, 그러면 다음번 눌림목이 다음 주 뭐 월요일에 나올지 화요일에 나올지 다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눌림이 나왔을 때 5만 원 초반이 지켜진다라면 그때 가서는 진짜 바닥이다 하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예. 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때 가서 49,9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바닥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직은 좀 더 그렇죠. 경계해야 그러니까 오늘 되는데. 하루만 가지고는 바닥을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네. 겁니다. 하지만 어제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정말 주식이라는 게 정말 그 최후의 끝단까지 갔을 때 나오는 모습들이 어제 다 나왔어요. 삼성전자 쪽으로서. 네. 무슨 말이냐면 ELS 관련해 가지고 7월 달, 뭐 6월 달 판매된 상품들이 녹인될 수 있다. 그 금액이 뭐 몇백억 된다. 얘기가 있었고, 또 이재용, 뭐 이부진 이분들이 그 상속세 내기 위해서 담보대출 받았는데 이게 지금 담보 부족에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들, 흉흉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뉴스가 나온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최저점을 찍어주고 반등을 주다 보니까 어쩌면 지금 자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좀 벗어나는 시작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연말까지 해서 8만 원 갈지 뭐 7만 원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바닥은 나온 것 같지만 진짜 바닥이 나왔는지 여부는 조금 더 최소 3, 4일 정도는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진바닥의 여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한 3, 4일 정도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또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CXL 테마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HBM의 뒤를 딱 이을 수 있는 게 바로 CXL인가? 오늘 또 그 생각이 한 번 더 들더라고요. YC도 강합니다. 나머지 뭐 TLB, 네오셈 등등의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는 데 김태성 본부장님, 확실히 이쪽에서 이제 기회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사실 CXL보다는 시기적으로 유리기판이 더 네. 현실성 있고 일정이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저는 들어요. 그럼에도 일단 시장에서는 CXL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쪽을 좀 바라봐야 되지만, 저도 앞서 이제 저희 본부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네. 아직까지 수급의 방향성을 못 봤기 때문에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설마 6만 전자 밑으로 내려올까? 5만 전자 밑으로 내려올까? 네. 4만 전자가 될까? 그랬는데 4만 전자가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사실 한 번에 확 오르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수급을 먼저 확인을 하고 삼성전자 적어도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본격적으로 따라오는 반도체 소부장. 네. 오늘은 이들의 반등에 해당 관련주들의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CXL을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네. 몇몇 종목군들은
기술적인 반등의 기준은 3에서 5%라면 그 이상의 어떤 반등세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대 상승 나오고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의 반등을 이용해서 반도체 쪽을 보신다면 이런 기업을 지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1%대, 2%대, 3%대는 삼성전자가 지금 8% 가니까 네. SK하이닉스가 뭐 3%대 상승을 하니까 충분히 같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서요. 네. 너무 의미를 부여하시기보단 유독 아웃퍼폼하는 기업들 그쪽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궁금한 게 오늘 또 강한 게 중국산 IP 카메라 배제 수혜를 누릴 것이다라는 뭐 기사도 전해졌습니다. 이걸 그렇다면 멀티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김태성 본부장님 네. 어떻게 보면 반도체 이슈도 있지만 이건 또 IP 카메라 뭐 관련해서 반사 이익까지 기대감 있다는 거잖아요. 네. 두 가지 모멘텀 같이 봐도 되는 걸까요? 하나 인더스트리얼즈를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네. 한화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이 뉴스는 그 한화 비전에 조금 더 이제 유리한 뉴스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걸 품고 있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HBM4에 들어간 하이본딩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화된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저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원래는 한미반도체가 장비주 중에서는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지금 요새 한미반도체는 주가 위치도 반등세도 그렇게까지 지금 강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지금 다크호스로 부각이 되는 한화 그룹의 하나 네.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보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히토류도 궁금하던데 이것도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히토류 이야기 종종 또 들리잖아요. 미중 간에 뭔가 기술 패권 경쟁이 있을 때마다 중국 쪽에서는 자원을 좀 무기화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히토류주들이 시세가 좀 단기적으로 크게 나오던데 오늘만 봐도 또 윗골이 좀 길게 달려 있습니다. 네. 확실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는 영역일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히토류든 뭐든 이제 어쨌든 중국이 뭔가 대응을 할 것이고 예.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좀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트럼프 관련된 테마는 사실은 계속 살아있는 테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관련된 후속 뉴스들은 계속 나올 수 있죠. 뭐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강한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우주 방사는 오늘 좀 쉬어가고 있지만 충분히 또 관련된 이슈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토류라든지 약간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서 한번 이슈 딱 나오고 움직이고 또 조정받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말 내가 타이밍을 잘 잡는 귀신이 아니라면 굳이 투자를 할 게 맞는가? 전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그 전에 매수하셔서 고점에 매도 못하고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럴 기회를 틈타서 조금 빠져나오신 전략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시세 강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리 또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또 실현하고 나오는 구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트럼프가 당선 확정되고 나서부터 재건 관련한 모멘텀 가진 중소형 건설주부터 건설 기계 관련주까지 시세가 너무 좋습니다. 잠깐 쉬어가더라도 또 그 다음날 되면 이렇게 많이 올라요. SY스틸텍은 여전히 상한가, SG나 TYM 이런 종목들이 20%가 넘는 급등세를 나타냅니다. 계속 갈 수 있는 걸까? 원래는 뭐 재건한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 커진다 이런 뉴스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좀 확실한 수혜를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1,055조 원이 되는 규모인데 지금 뭐 우크라의 평화 특사도 파견한다라는 소식도 있고 젤렌스키 입에서도 뭔가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제는 우리가 기대 말고 정말로 우리 기업이 현장에 가서 재건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그리면서 매매를 해도 괜찮을까요? 뭐 그건 가서 뚜껑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도 기대인가요? 네, 아직은 기대인데 네. 유독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는 쪽을 좀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네.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강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전진건설로봇, 네. 현대 에버다인과 같은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강했고 그 다음에 지금 뒤를 잇는 쪽이 모듈 쪽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도 이제는 좀 수급의 어떤 집중을 받기 직전의 모습인 것 같아서 일단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되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막상 뭐 재건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가 가서 뭐 입찰이 뭐 열려서 뛰어들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이미 지금 재건 관련주들은 적게는 2주, 길게는 약 한 달 정도 올라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실망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공략을 하실 때 하시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힘이 강한 쪽에 좀 가셔야 된다. 네. 전진건설 로봇과 저는 현대 에버다임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히림이라는 기업도 네. 사실은 이제 모듈러 쪽이라든지 도시 재건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 바라보면서 돈을 저기서 이제 얼마만큼 벌어볼까 이렇게 노리는 기업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아니더라도 지금 기존 본업을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을 오히려 트레이딩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안에서 이제 종목 잘 가려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기 주신 종목도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중소형 건설주는 그래도 요즘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오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추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용산 개발이라는 또 이슈가 어제 전해졌는데 오늘은 재건 때문에 추가로 힘을 더 받아갑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이쪽은 이중 수혜를 누리고 있는데 관심주로 어디를 봐야 될지 최근에 보면 뭐 무슨 토건, 무슨 네. 범양건영 이런 종목들 엄청 강하잖아요. 이쪽에서 봐야 돼요? 아니면 다른 게 있을까요? 근데 건설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재건주들이 움직였었던 기업들이 어떤 종목은 한 저점 대비해서 한 60, 70% 올라왔는데 시가총액이 여전히 6, 700억이나 네.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사실은 진짜 작은 세력만 붙어도 움직일 수 있는 거라서 실제 수혜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재건이 됐든 뭐 용산 업무지구 개발이 됐든 우리나라 이제 금리 조금 인하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좀 개선돼 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됐든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 기업을 사업을 하는 그 기업을 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사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 어떤 건설 장비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건설사의 공급을 같이 하는 회사, 장비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일어난다고 해서 뭐 단층짜리 집만 짓는 거 아니죠. 높은 건물 막 지을 거고요. 우리나라 용산 업무지구 들어가면 100층짜리든 뭐든 건물이 다 최신식으로 다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핵심적인 건 엘리베이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는 어떤 건설사가 그 건물을 짓든 현대 엘리베이터의 시장 점유율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매출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좀 가지고 나왔고 오늘도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약간 남북 경업주로 조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쪽을 보실 게 아니라 정말 재개발,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본다라면 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 오늘도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포인트에서 볼만한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슈로 저희 실적 이야기 해볼게요. 실적 시즌도 이제 거의 끝났는데 실적에 따라서 좀 희비가 갈리더라고요. 라면 섹터 안에서도 삼양은 웃고 농심은 울고. 자, 주가 한번 진단해 볼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농심은 어닝 쇼크였다고 하고 삼양식품은 확실히 불닭볶음면의 수혜 때문인지 좋았습니다. 다르게 봐야 될까요? 다르게 봐야겠죠. 네. 일단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뭐 음식료 업종도 있겠지만 이번 주 전체를 통틀어 왔었을 때 화장품주들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시기에 실적에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구나라고 느꼈을 네. 것 같아요. 같은 섹터에 있다 그래도 지금 삼양식품처럼 상대적으로 실적이 양호한 종목, 그러니까 섹터의 분위기가 암울해서 같이 빠질 수밖에 없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은 저는 여전히 공략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실리콘투, 인그루드랩 이쪽보다 VT를 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잘 지금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섹터가 무거워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오히려 저는 역발상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신규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앞서 화장품 얘기 주셨는데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유창희 본부장님께 네. 질문 드릴게요. 실적에 따라서 주가 너무 천차만별로 움직이죠.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종목도 잘 골라봐야 되겠지만 일단 또 15일에 에이펙에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화장품주에게 있어서 주가 반전에 대한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부분까지 좀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화장품주 긍정적인 모멘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안에서 종목을 본다면 어떤 걸 봐야 될지. 사실은 이제 화장품주에 대해서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좀 했었어요. 네. 뭐 한국콜마가 되었든 아모레퍼시픽이 되었든 특히 이제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에 되었던 기대감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소비주 쪽으로도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 좀 했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실적 좋게 나왔지만 이게 쥐어짜는 실적이었다. 비용을 통제하면서 나온 실적이었다고 폄하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가 결국엔 다시 최저점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콜마도 제가 보기엔 실적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예상치를 좀 못 맞췄다고 하면서 주가가 좀 크게 밀렸습니다. 어제 V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장품주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일부 기업은 이미 지난 여름에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이 거기에 수반되는 것만큼 고성장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딱 예상한치 정도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임이 못 나오거나 혹은 약간만 미스가를 하더라도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대부분 이슈가 좀 선 반영됐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남은 건 어떻게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관련된 기업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조금 애매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비주에서 화장품 쪽은 조금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섹터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시각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